정신과에 가게 되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만약에 사고 치실 거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 한번 나눠봐요. 약속할 수 있죠?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거예요. 저는 결심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정신병이 있어 보이진 않죠? 저는 진짜 심한 공황장애, 식이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여러 번의 자해를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정신과 예약을 해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게 되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이수연 씨, 공황장애로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황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 치실 거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 한번 나눠봐요. 약속할 수 있죠?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거예요. 저는 결심을 합니다. 남편을 지방으로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아서 끈을 묶어요. 그리고 그 끈 앞에 이렇게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 주치의 선생님과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으로 약속 한 번은 지키고 죽자. 그 생각으로 다음날 병원에 가요. 너무 해맑게 선생님 저 약속 지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해달라는 약속이요. 저 어제 자살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입원하시죠. 저는 그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정신병동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모습 떠올리시나요? 하얀 집? 저 왠지 어두울 것 같고 강압적일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있던 병원은 역세권이었고요.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고요. 인권 보호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니까 나랑 말이 통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굴을 익히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평범한 부모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끼리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수연 씨, 죽을 용기로 살아야죠. 제가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용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죽기 위해 필요한 건 포기예요. 저는 오늘 사람들이랑 밥 먹을 용기조차 없어서 굶었어요. 이런 제가 살아갈 용기를 가지기엔 너무 까마득하지 않은가요? 그럴 때면 주치의 선생님은 항상 같은 말을 하셨어요. 터널 끝에 빛이 올 거예요. 지금이 그 터널 끝일지도 몰라요. 제가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 정신병동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전자기기 소지도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볼펜까지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독서였어요. 책은 반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시작한 게 일기 쓰기였어요. 보시면은 이게 제 일기예요. 이제 정신병원에 있을 때 썼던 건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요. 이런 일기가 지금 7권에서 8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일기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건 이 일기가 모여서 나중에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출간 계약을 하기 전까지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글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요.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해도 괜찮은 걸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저희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 아플 때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너에 대한 글을 찾아봤는데 어느 것도 너에 대해 말해주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책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출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출간이 된 이후에는요,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어요. 위로가 됐다는 분도 계셨고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닿았던 말은 작가님 덕분에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반대로 제가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수에서 한 달 혼자 살기예요. 사실 우울증에 걸린 시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가서 사고 치려 그러지. 너 그러다가 안 돌아오려 그러지.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변했다는 거 보여줄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한 달을 살고 돌아온 게 저번 주 목요일이에요. 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해서 아픈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아프시다면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일기장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쉬는 시간 동안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세상을 아쉬워도 했고 진심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살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솔직하게 다가가는 법을 배웠다. 비록 아직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일 것이다. 그 모자람도 두려움도 사랑도.